일단 가장 먼저 버스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2월에 버스 기습 파업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얘기인지 고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목포에서 생긴 일입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2월 6일이죠. 그 목포 시내버스 노조하고 버스 회사 측이 이 임금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지 장장 30년 만에 버스가 이제 기습 파업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목포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버스 기사들은 지난 5일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시내 나가려고 와서 보니까 버스가 없어가지고 모임에 가는데 한 50분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또 오는데 또 50분을 걸어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 목포 시민들로서는 사실 좀 사상 초유의 사태죠. 그동안에 시내버스가 멈췄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시내버스가 멈췄던 걸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왜 그랬냐면 이 노조 측이 이제 기존 월급에서 한 27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존 월급의 한 9% 정도를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무리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방노동위원회가 좀 중재에 나서서 월 20만 원 인상안에 대해서 다시 제시를 했고 당시에 이제 노조 측에서는 그 20만 원 인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시에 황당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노조 측이 이 20만 원 인상안에 대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합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회사 측 대표에게 갔는데 회사 대표가 나는 서명을 못하겠다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황당한 일이 된 거죠. 꼼수가 벌어진 거죠. 아, 근데 문제는 버스 기사들의 임금 인상분을 먹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먹포시에서 이 예산을 세우면 추경 예산을 세우면 이걸 갖고 이제 시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먹포시하고 시내버스 업체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업체에서는 확약서를 좀 받아내려고 했죠. 먹포시에다. 그래서 먹포시에서는 그건 안 된다. 시의회에서 심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파업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목포시에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기습 파업 사실 이제 한번 시작하면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또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걸 좀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도 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한테 좀 그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파업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행동권, 뭐 단체 교섭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에 준해서 파업을 하죠. 근데 보통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파업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그것은 좀 이렇게 교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파업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불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사실 이제 이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인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재의 어떤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시내버스를 보통은 사기업에서 운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 52시간제가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또 지자체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해마다 인상액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회사에서 월급을 항상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 건데 이것이 지금 아까 그 끌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 그리고 회사 그리고 노조 사이의 입장들이 이게 계속 충돌이 좀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준공영제라는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공영제를 이제 시행한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지역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뭐 좀 광주 지역의 경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중공영제 좀 실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좀 좋아 보이셨나요?
중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덜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에서 감사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항이 16건 정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건 정도는 이제 시정을 하고 주의를 줬는데 지원금 12억 지급을 했는데 이게 잘못 지급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수 명령을 했는데 담당한 부서의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을 수리를 실제 안 했는데 수리비로 기사가 거기에 투입이 안 됐는데 뭐 투입됐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지급되는 그런 지원금인데 이런 특별 감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중공영제 자체가 공익성 또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도입이 되는데 이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럼 전남에서도 이런 중공영제를 시행하는 곳들이 있나요? 사실 먹포도 지금 중공영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비슷하지만 민영제라고 봐야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먹포시도 사실 먹포 시내 버스 업체가 2개 업체인데 법인상 실제 1개 업체거든요. 독점 체제가 돼 있죠. 근데 여기에다 지금 기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 인상분, 또 적자 노선 지원금, 교통카드 수수료 이래가지고 올해도 72억 원을 지원해요. 도비, 국비, 먹포 시비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이제 이렇게 투입되고 있죠, 사실. 그래서 개인 민간 업체가 하는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사실상 공공성을 띠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보니까 그 신안 같은 경우는 완전 공영제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또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시행을 했고 13년 정도 네. 13년째 이제 하고 있다고 했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와, 신안에서 이렇게 지금 이미 바로 목포 옆이잖아요. 네. 섬이긴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좀 주변 지자체들도 좀 영향이 없을까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공영제는 신안군이라서 사실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완전 공영제가 시행됐던 배경에는 그 천사대교 개통이 가장 컸거든요. 뭐 안태, 자은, 안좌, 팔금 이런 중부권 섬까지도 육지화가 사실 된 거죠. 그러면서 아표도를 거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중부권 섬 주민들이 생활권이 이제 정말로 목포하고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내버스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고 야간에도 사실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완전 공영제가 시행이 된 배경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정류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섬 지역 주민들에게는 목포로 나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딘가를 많이 들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시행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고 그리고 독립된 섬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제를 하기에 쉬웠죠. 군에서 신안군에서 모두 다 그냥 직접 이제 운영하니까 뭐 비수익 노선이나 적자 노선 이런 개념이 없이 주민 편의 중심으로 해서 그 도입됐죠. 그래서 도시나 이런 데는 공영제로 한다는 것은 쉽진 않아요. 아니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죠. 사실 이 완전 공영제를 좀 하게 되면 그럼 앞서 우리가 좀 얘기했던 파업과 관련된 이슈들은 좀 줄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중대한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민간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모든 게 이제 민영화가 답이었지 않습니까? 민영화의 기치가 있었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 이런 국영화, 국가가 직접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버스 공영제도 바라보면 우리가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주변 지자체들에서도 좀 많이 벤치마킹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사례들이 있을까요? 벤치마킹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안군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신안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제 완전 공영제를 하지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연간 30억 정도밖에 그렇죠. 투입이 되지 25억 않습니다. 정도. 25억 정도에서 30억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됩니다. 거기 인건비랑 유류비, 차량 수리비, 보험료, 기타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규모가 큰 도시나 아니면 육지 지역의 농촌 지역은
쉽지가 않죠. 지방 재정을 감안했을 때. 사실 뭐 목포만 예를 들어도 사실 노선이 또 수십 개가 그렇죠. 될 거고 네. 또 그 수십 개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만 해도 뭐 한 개 노선에 뭐 4-5대만 다닌다고 해도 이거는 뭐 엄청난 숫자일 텐데 뭐 예산으로 따지면 이걸 완전 공영제 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준공영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광주의 폐해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막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민영제보다는 준공영제가 가져올 장점도 훨씬 많다고 저는 좀 바라봅니다. 민영제 같은 이제 목포처럼 민영제를 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의 어떤 그 손실분에 대한 어떤 그 보조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준공영제 개념은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버스는 운영은 버스 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을 더 교육을 시키고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준공영제가 가져오는 장점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죠. 다만 거기에 이제 수반되어져야 될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타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해 70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70억 원이 소요가 되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투명성의 문제죠. 네, 지자체가 운영을 했을 때 70억보다 더 드는지 덜 드는지를 먼저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파업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시의회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일단 조례를 좀 개정을 좀 했어요. 그 조례 개정 내용 중에 담겨 있는 게 일단 버스 회사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비용들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꼼꼼히 다 따지겠다라고 지금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조례 개정되고 나서 그 버스 회사에 대한 이제 감사가 좀 진행이 되고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이제 볼 수 있다면 이게 준공영제가 가능할지 아닐지 충분히 좀 타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약간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투명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것만 좀 담보가 된다라고 하면 뭐 버스 준공영제가 됐든 뭐 완전 공영제가 됐든 사실은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이 서비스도 함께 좀 높이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또 직접 또 운행에 나서시는 업체나 또 기사분들의 또 처우 개선도 좀 함께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